가계부는 집에서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생활비, 통신비, 식료품비, 취미생활 등을 영역별로 나눠 지출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이의 수기를 직접 썼지만 현재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핸드폰의 앱을 활용한 가계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꾸준히 작성한 가계부는 집안의 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쉽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돈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새어나가는 돈을 알 수 있고 절약이 필요한 영역을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용돈 기입장은 어린이들이 쓰는 가계부입니다. 고정적인 용돈을 받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적어보는 것이지요. 아이들은 용돈 기입장 쓰기를 일기 쓰기만큼이나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중요한 경제교육의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직업을 갖게 됩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습니다. 즉,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부는 저축을 하고 생활비로 쓰입니다.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금전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고 낭비를 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가계부입니다. 기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기업은 상품을 만들어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만들기 위한 지출을 하지요. 기업에서도 회계는 매우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회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발전과 쇠퇴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즉, 용돈 기입장은 단순히 받은 돈과 쓴 돈을 적는 것이 아니라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용돈 기입장을 적는 방법은 단순하여 저학년에게도 쉽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며 용돈 기입장 작성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모님과 용돈을 받는 시기와 금액, 그리고 용돈 외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받은 용돈을 어떻게 쓸지 저축의 목표는 얼마인지 정해봅니다. 이렇게 용돈 기입장을 쓸 준비를 끝냈습니다. 용돈 관리 계획이 끝났다면 약속에 따라 용돈을 받고 용돈 기입장을 작성합니다. 용돈 기입장은 날짜, 내용, 받은 돈, 쓴 돈, 남은 돈, 메모 살펴보기 영역이 있습니다. 날짜는 수입이나 지출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씁니다. 내용은 어떤 수입이 있었는지, 어떤 지출이 있었는지를 씁니다.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적도록 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적을 경우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수입, 지출 잔액은 돈을 얼마나 받고 썼는지, 그리고 남은 돈은 얼마인지 기록합니다. 메모는 내용에 추가할 게 있다면 쓰도록 합니다. 살펴보기는 용돈 받는 주기를 기준으로 마지막 날 기록합니다. 용돈을 쓰는 기간 동안 어떻게 썼는지 반성하고 다음 용돈은 어떻게 쓸지 간단하게 소감을 적는 공간입니다. 용돈을 지급하는 시기는 학생과 부모님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됩니다. 일주일 단위를 시작으로 한 달까지 점차 늘려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한 달 단위로 수입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용돈 기입장 사용을 습관화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얼마의 용돈을 받았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명한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용돈을 사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비 습관을 파악하고 반성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과 자제력이 낮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소비 습관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돈이 생기면 쓰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용돈 기입장 작성을 통해 자신의 소비를 반성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돈 기입장을 활용한 경제교육이었습니다. 학기 초 학급 운영 계획을 세울 때 1인 인력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교사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벅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작지만 교실에 필요한 일들은 아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복도 청소, 칠판 당번, 창문 열기, 학습지 나눠주기, 다른 반 물건 전달하기, 아픈 친구 양호실 데려가기 등이 있습니다. 학급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교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급 아이들에게 학급에 대한 관심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1인 인력을 저하합니다. 이 활동을 경제교육과 연관지어 할 수 있습니다. 1인 인력을 직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기 초 아이들과 교실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봅니다.
중학년이나 고학년 아이들은 1인 인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곧잘 찾아냅니다. 분리수거, 휴지통 관리, 아픈 아이 데려다 주기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다양한 의견을 칠판에 적어 이 일을 직업과 연관시켜 봅니다. 분리수거는 환경지킴이, 휴지통 관리는 환경미화원, 아픈 친구 도와주기는 구급대원과 같은 형태로 말이요. 이렇게 직업이 정해지고 난 뒤 직업별 고려사항을 고려하여 일을 한다면 얼만큼의 소득을 받는 것이 좋을까 의견을 나누며 직업별 소득을 정합니다. 소득은 학급 화폐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앞서 소개드린 화폐 교육에서 만들었던 화폐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득받는 방법은 1인 인력을 하는 횟수로 할지 기간으로 할지를 아이들과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직업과 월급이 정해지고 나면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법은 단순한 손들기보다 간단한 채용신청서를 작성을 통해 모집하면 좋습니다. 채용신청서 작성을 통해 직업을 결정합니다. 채용신청서 양식은 희망직업, 신청 이유, 각오 등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용신청서 작성은 경합하는 직업이 있을 경우 어떤 아이를 채용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때 교사 혼자 뽑기보다는 학급 임원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직접 어떤 친구를 뽑을지 기준을 세우도록 합니다. 채용이 되지 못한 아이들은 남아있는 직업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작은 경제사회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급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채용이 되면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 소득을 가지고 학급 마켓을 열어도 되고 학급의 벌금 제도나 학급 쿠폰을 사는 등의 활동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상 학급 1인 인력으로 경제교육학이었습니다. 학기 초 학급당 학급 운영비가 나옵니다. 학급 운영비를 1년 동안 학급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 쓰이는 돈입니다. 이 학급 운영비를 활용하여 편의점을 만드는 활동이 있습니다. 편의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드렸던 화폐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급 편의점을 어떻게 만드는지 절차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편의점 품목은 학급 회의를 통해 아이들이 갖고 싶은 상품을 정합니다. 값비싼 물건이나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물건은 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배제하도록 합니다. 보통 간식, 생수, 학용품, 보드게임 등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교사는 이것을 모아서 학급 운영비 내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나 보드게임 등은 대여의 형태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책이나 보드게임은 학급 운영비로 사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결정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정합니다. 가격 단위는 학급 화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교사의 일방적인 결정보다 아이들끼리 적절한 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품목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희소성의 원칙이 나타납니다. 많은 아이들이 선호하는 물건은 가격이 높게, 비선호하는 물건은 낮게 책정이 됩니다. 품목이 정해졌다면 교실 한 곳을 정하여 편의점 공간으로 마련합니다. 그리고 품목들을 채워넣고 가격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판매 시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점심시간만 운영한다, 쉬는 시간을 이용한다, 일주일에 3번 운영한다 등 아이들과 회의를 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운영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편의점 운영 인원은 3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재고 관리, 판매를 혼자서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운영자는 성실하고 믿음직한 아이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 수량을 파악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학급 임원들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아이들에게 투표를 통하여 직접 뽑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편의점을 열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해진 공간과 시간에 따라 아이들은 학급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급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나 상황들은 간단한 학급 회의를 통해 규칙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학급 운영비가 넉넉지 않아 편의점 품목을 채울 수 없다면 학습 준비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학급 운영비나 학습 준비물은 소수의 아이들이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따라서 1인당 살 수 있는 개수를 정해두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학급 편의점이 열리면 놀랍도록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급 편의점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